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역대 최고가에 도전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1월 17일 오늘 날짜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리플은 3.4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4달러 도달 가능성이 높다. 4달러도 목표가가 아닙니다.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상승력은 더욱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리플이 상승력을 보이게 된 원동력은 뭡니까? 바로 트럼프 정권입니다. 지금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대부분의 코인들의 상승력을 높이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정권이 이제 곧 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1월 20일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날짜에 트럼프가 정권을 잡는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공약 중에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움직임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죠. 내각을 구성하는 부분, 예산을 집행하는 그 부분이 바로 정책적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 현재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코인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물론 리플코인이 앞으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악재성 이벤트도 있는 부분을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확실하게 악재성 이벤트에선 어디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체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우선은 해당되는 리플코인 SEC가 드디어 항소를 결정하고 나서 하락 압력을 받았지만 어때요? 재차 끌어올렸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1월 17일 아침부터 나왔던 속보 내용 보시면 블룸버그 통신에서 뭐라고 합니까? 트럼프는 정책 우선 사항에다가 암호화폐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리플 등 소송 치하도 논의를 하고 있다. 어때요? SEC가 항소를 했지만 이 부분이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아니다.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그 부분이 소송, 취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였던 1월 16일이 되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6일이고요. 미국 시간으로는 15일 날짜 되겠죠. 15일 날 SEC가 항소를 결정하는 부분, 당연히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근데 그에 의한 영향은 어때요? 금방 다시 재차 반등력을 가져오면서 끝났습니다. 왜? 트럼프의 이러한 언급 때문이겠죠. 앞으로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게 1월 16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트럼프 행정부 하에 있는 SEC는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고 일부 소송은 철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SEC가 항소를 했던 그 부분은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금방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SEC의 항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실패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는 거. 당연하겠지만 리플 코인은 트럼프의 정책적 방향성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 자, 리플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리플의 모멘텀 다들 잘 알고 있으시죠? 첫 번째로 뭐가 있죠?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리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게 CBDC, 바로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 한국은행, 한국의 중앙은행 또한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요즘 들어 미국이 달러를 이용 안 하는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이 브릭스 연합 때문에 골치가 아프죠. 브릭스는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예요. 근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1위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달러입니다.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1위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미국인데 브릭스란 연합이 만들어지면서 달러를 위협한다. 절대로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최근에 사우디까지도 브릭스 연합에 들어갔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지 않아도 달러의 이용 범위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원할까 미국이?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트럼프는 정책 방향성을 뭐라고 합니까? 코인 시장을 비축하겠다. 달러와 똑같은 영향을 받고 있는 코인을 우리 또한 비축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코인의 수도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정책 방향성의 공약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려면 어때요? 달러를 이용할 수 있는 코인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 부분에 걸맞게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코인을 만들어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주식시장에 상장이 있고 ETF, 펀드 시장에 상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SEC의 승인이 필요하죠. SEC, 리플이랑 사이가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1월 20일 날짜 트럼프가 취임함과 동시에 SEC 위원장, 현직 위원장은 사임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멘텀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니플은 상승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차트 보시면 어때요? 정말 지긋지긋한 3,000원부터 4,000원의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면서 바로 5,000원 라인대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굉장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이런 상승력을 보였던 게 이번에만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1,500원대도 2,000원대도 3,000원대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올라갔죠?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 왜 이런 계단식 상승이 좋습니까? 조정을 충분히 받으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저점이다. 이 가격을 지지받고 있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죠. 이러한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정을 겪었으니까 당연히 더욱더 안정적인 상승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한다라는 거. 더군다나 1월 20일 날짜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의 정책적 방향성이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바뀔 거니까 그러한 이벤트가 니플한테는 더욱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앞으로 우린 어떻게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거든요. 파랑색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같이 무료로 받아보시면 더욱 좋겠죠.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쪽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모두가 다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함께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의 방향성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니플의 법률 총괄은 뭐라고 합니까? SEC의 항소장 제출에 코웃음을 쳤다. 항소는 폐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누구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부분들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고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는데 트럼프가 정부 정권을 만들어내고 내각을 구성하면서 SEC 위원장 또한 갈아치웠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SEC가 니플을 압박했던 그 부분이 이제는 없어지는 과정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확실한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만들어내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 또한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더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플 코인이 5,000원을 돌파한다면 확실한 포모 현상이 나타나면서 슈팅 구간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상승력은 더욱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하죠. 왜? 가상자산 시장의 해가 2025년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바로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랠리의 첫 주자가 니플로 설정이 된 부분만큼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지지받을 거라는 거. 제가 이 트럼프 정권과 계속적으로 말씀을 같이 드리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21년 또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 21년도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월봉 한번 보시죠. 21년도에 누가 대통령에 취임합니까?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취임해서 21년도 1월 달부터 어때요? 1월, 2월, 3월, 4월, 5월 쭉 끌어올립니다. 상승력이 높았다 하더라도 2,000원 라인대까지 쭉 끄집어 올렸지만 다시 내려왔어요. 누구 때문에? 바이든이 SEC 위원장을 게리 겐슬러로 임명하면서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리플 코인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죠?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더리움이 500만 원 돌파했습니다. 그럼 같은 1세대 코인이고 그렇게나 많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는 니플은 얼마입니까? 1,000원대 밑에서 있지 않습니까? 니플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짓이니까 매매 대응하면 안 됩니다.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불과 10월 달까지도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니플이었어요. 그런 말 들어도 싸죠. 니또속 그런 말 들어도 싸죠. 왜? 못 올라갔으니까. 상승력을 안 가져왔으니까. 이때도 모멘텀은 똑같았거든요. 제가 1,000원대 밑에서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모멘텀은 확실하다. 모멘텀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상승력은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SEC 이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나 횡보 라인을 가져오면서 힘들게 만들었지만 이 부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부분,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는 그 부분은 새로운 신호로 봐도 충분하다. 얼마입니까 지금? 만약 1,000원 밑에서 매수를 했으면 400% 넘는 상승력을 갖고 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때 매도했던 분들 엄청 많으세요. 기회비용을 잃었다. 1,000원대 라인 니플만 안 올라간다. 매도해야 되겠다.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시죠?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자, 이거를 일봉 보시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500원대 여기입니다. 2,000원대, 3,000원대, 그리고 4,000원대, 그리고 여기 5,000원대를 지금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 자, 한번 보시죠. 1,500원대 매도를 했습니다. 어때요? 2,000원대 후회하시죠? 2,000원대 매도를 했습니다. 3,000원대 후회하시죠? 3,000원대는 12월 달부터 1월 초까지 계속적인 압박을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힘들 만도 합니다. 근데 니플 코인 이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니플은 4년 동안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취임했을 이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는 그 기대감은 이제부터가 나온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상승력은 더욱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쭉 하고 급등시킬까요? 아니에요. 이런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저점을 확인하면서 움직일 거니까 우리 이 부분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지금 이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4,000원 그리고 5,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니까 이제 끝났다. 난 매도하고 버릴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6,000원대 다시 7,000원대 올라가면 또 후회하실 겁니까? 물론 그냥 들고만 있어라 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당연히 매도는 해야 되겠죠. 매도를 해야지 우리들 수익권이 창출되는 거니까 매도 안 하고 들고만 있는다고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실한 저점에 매수했고 고점 라인이고 비중도 많다. 당연히 비중 덜어내야 되겠죠. 매도해야 됩니다. 근데 얼만큼의 비중이 있는지 얼만큼의 매입단가 있는지에 따라서 매도도 비중을 나누어야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시간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열릴 거예요. 이제는 리플의 모멘텀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올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맞춰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매도를 안 하고 들고만 있는다고 수익이 더욱더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도 중요하고 매수 또한 중요하다는 거. 비중이 적다?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들어가야 되겠죠. 비중이 많다? 단기 차익 실현 물량에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 시점 잡아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하고 들어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리플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변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에 따라서 리플 또한 움직임은 미국 내 시장과 함께 같이 움직일 거니까 미국의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에 가장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구간도 극대화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오늘 날짜라도 엄청나게 흔들 수 있습니다. 어제처럼 흔들 수 있어요. 흔들릴 때 매도하고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기준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이 기준점대로 대응 전략 가져가시면 확실한 수익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파랑색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어떻게 실시간으로 매매 대응하는지를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해도 상관없으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확실한 수익을 오랫동안 기다렸고 힘들게 갖고 있었다면 더욱더 큰 수익 구간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